최고급 뷔페 이용권을 선물 받았어요. 최고의 음식들이 있다고 들어서 설레는 마음으로 이용권을 사용하러 갔죠. 도착해보니까 정말 온갖 산의 진미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이죠? 음식 담을 그릇을 작은 종지 그릇으로 주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들이 넘쳐 흐르는데 그릇이 작아서 눈곱만큼만 담을 수 있어요. 옆에 깨진 그릇을 받은 사람은 국물이 질질 새고, 구멍난 그릇을 받은 사람은 음식을 아무리 담아도 바로 빠져나가 버려요. 아무리 최고급 요리가 눈앞에 있더라도 그릇이 변변치 않으면 제대로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돈그릇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큰 돈을 벌 기회가 와도 그릇이 작은 사람은 온전히 담을 수가 없어요. 내 그릇보다 큰 돈을 갖고 있으면 불안하고 관리가 안 돼서 돈이 줄줄 새나갈 거예요. 그렇게 돈이 다 새나가고 내 그릇이 품을 수 있는 돈만 남으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죠. 부자가 된다는 것은 그 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오늘은 부자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통해서 단단한 부자의 그릇을 만드는 3가지 마인드를 공부해 볼게요. 단단한 부자의 그릇을 만드는 마인드 첫 번째, 더 큰 것을 얻기 위해 대가를 지불한다. 4,000원 가치의 사업가 그랜드 카도는 무일푼에서 돈을 번 것에 대해 이런 말을 했어요. 0달러에서 100만 달러까지 벌 동안 전 삶의 균형이 없었어요. 돈이 없을 때 삶의 균형이 있을 거란 생각은 오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삶의 균형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고 그저 돈을 제대로 벌기 위해 노력했어요. 프로 운동선수가 되어 NBA나 NFL에 뛰고 싶다면, 세계 최고가 되고 싶다면 그에 맞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저는 정말 올인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하루 14시간 일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없었고 아이도 없었고 가족도 없었어요. 아무 재미가 없었고 정말 아무것도 없었죠.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길 바라면서도 어떠한 것도 포기하지 못해요. 남들이 하는 걸 다 하면서 앞으로 변하길 바라죠. 진짜 부자들이 말하는 더 노력해야 한다는 뻔하지만 진리인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 가짜 부자들이 말하는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에만 솔깃하게 되죠. 이렇게 노력을 하지 않고 더 큰 것을 바라는 마음이 탐욕이에요. 사람들은 부자들을 보고 돈에 목숨 건 탐욕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놀고 쉬는 시간을 포기한 대가로 생긴 시간과 비용을 자신이 하는 분야에 더 투입해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것은 탐욕이 아니라 열정이죠. 부산 떡볶이 맛집에서 달인의 양념장 비법을 공개했는데요. 마와 당근을 섞어 고춧가루를 넣고 이것을 하루 동안 숙성시켜요. 여기에 설탕 대신 보리식혜를 넣으면 양념장이 완성되는데요. 이 보리식혜는 누른 안막이라는 보리만을 사용하고 적당한 단맛을 내기 위해 식혜를 만들고 7시간 동안 또다시 숙성시켜야 돼요. 달인은 맛있는 떡볶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면 단지 운이 좋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안 보이는 곳에는 엄청난 노력들이 있어요. 성공한 거의 모든 사람들은 현재를 어느 정도 포기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올인했던 경험이 반드시 있어요. 더 큰 것을 얻고 싶다면 현재의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자세를 가져보세요. 단단한 부자의 그릇을 만드는 마인드 두 번째, 될 방법을 찾는다. 3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200억의 프랜차이즈를 매각한 장사이신 은현장 대표는 이런 컨설팅을 해줬어요.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마. 잘 됐을 때를 생각하고 잘 되는 이유를 찾아봐. 분명히 상승세를 탔었던 시기가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때를 다시 생각해보고 내가 그때 그렇게 했으니까 됐었구나. 그렇게 했으니까 됐네. 거기에다가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되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해요. 하지만 자신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죠.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재능이 없어서 못한다고 누가 들어도 그럴듯한 이유들이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나의 마음이 성공을 방해하고 있어요. 길 가는 중에 화장실이 너무 급하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집까지 가려면 너무 멀어서 안 돼. 그냥 포기하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가까운 공중 화장실을 찾거나 근처 건물에 들어가서 어떻게든 해결할 방법을 찾을 거예요. 생리적 현상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니까 포기할지 말지로 고민하지 않고 해결한다고 결정한 다음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가죠. 부자가 되려는 마음도 고민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결정을 지어야 돼요. 부자가 된다는 결정은 고정하고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면 부자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죠. 부자가 되는 오지선다형 문제를 푼다고 생각해 볼게요. 못할 거라고 지레 포기하는 사람은 답안지를 백지로 내는 것과 같아요. 반면에 어떻게든 방법을 찾고 시도하는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 풀어서 낼 거예요. 운이 좋아서 바로 맞출 수도 있고 틀리더라도 이젠 5개 중에 4개로 선택지가 줄어든 거예요.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4번만 더 시도한다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거죠. 부자가 되려면 될 방법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세를 가져보세요. 단단한 부자의 그릇을 만드는 마인드 세 번째, 생산수단으로 살지 않는다. 2조 원의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VIP 자산운용 최준철 대표는 좋은 대학에 가서 수업을 전폐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처럼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생산수단으로 살기 싫은데 학교에 갔더니 고급 생산수단으로 사는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나는 생산수단을 만들거나 가져야 되는데 파트너도 없고 커리큘럼도 없으면
없으면 나가서 찾아야 해서 찾은 게 저한테는 주식 투자, 기업이라는 소유권을 만들지 않아도 가질 수 있는, 가지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과외를 많이 뛰면서 더더군다나 학교를 갈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거죠. 세상에는 생산수단으로 사는 사람과 생산수단을 가진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생산수단으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일을 해주고 돈을 받는 사람이에요. 월급을 받는 회사원이 대표적이죠. 자신의 시간을 주고 돈을 벌어서 생활을 해야 하죠. 연봉이 높은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자신의 시간을 쓰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내가 나이가 들거나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는 거죠. 반면에 생산수단을 가진 사람은 돈을 주고 시간을 사요. 만약 회사라는 생산수단을 가진다면 직원들에게 돈을 주고 그 대가로 직원들은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회사라는 시스템이 굴러가도록 일을 해요. 그 시스템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생산수단의 주인인 사장은 돈을 벌죠. 시스템을 잘 구축했다면 사장은 자신의 시간이 전혀 들지 않아요. 나이가 들거나 아파서 일을 못해도 시스템은 계속해서 돈을 벌어주죠. 부동산이라는 자산도 임대료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고 주식이라는 자산도 해당 회사가 이익을 내면서 배당금이나 주가 상승으로 인한 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수단으로 모두 나의 시간을 들이지 않고 가치를 창출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생산수단을 가졌느냐 여부에 따라 확장성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요. 생산수단으로 사는 사람은 시간을 더 투자해야 돈을 더 벌 수 있는데 시간은 누구나 하루 24시간이라는 한계가 있어서 무한정 확장될 수가 없죠. 그런데 생산수단을 가진 사람은 돈을 더 투자해서 회사를 확장하거나 더 많은 자산을 확보함으로써 더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있다면 얼마든지 확장성이 열려 있는 거죠. 생산수단을 통해 번 돈을 투자해서 더 큰 생산수단을 만들고 그것이 더 큰 돈을 벌어주는 선순환 구조로 계속해서 돈이 복리 효과로 불어나요. 이런 폭발적인 복리의 상승을 보고 아인슈타인이 복리는 8대 불가사의라고 말했을 정도죠. 이 확장성 때문에 생산수단을 가지는 것이 부자가 되는데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세계 상위 100대 부자들은 모두 생산수단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회사를 소유하거나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죠. 1%의 재능을 찾지 못한 평범한 사람이라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창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둘 중 하나는 반드시 해야 돼요. 여기서 창업은 내가 직접 일하는 자영업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최대한 내 시간을 적게 쓰고도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해야 돼요. 자신의 시간을 쏟는 장사는 자기 사업에 자신이 생산수단으로 쓰이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한 달인의 정성스러운 떡볶이에서 손수 만들었던 과정을 매뉴얼화시키고 직원들이 레시피를 보고 똑같이 만들 수 있게 만들어서 스스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투자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최대한 돈을 벌고 지출을 줄여서 저평가된 자산을 계속해서 사모아야 돼요. 처음에는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근로소득이 필요하지만 점점 투자금이 복리 효과로 커지면서 어느 순간 근로소득 투입이 의미 없어지는 순간이 온다면 더 이상 나의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벌 필요가 없어지죠. 그렇게 내 자산이 버는 돈이 또다시 자산을 사서 더 큰 돈을 버는 강력한 생산수단을 가진 부자가 될 거예요. 지금 당장은 얼마 안 되는 투자 자산에 좌절해서 포기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자산을 꿈꾸며 열심히 자산들을 모아가세요. 정말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돈 때문에 비굴해지지 않는 수준의 부자는 누구나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모두 100억 법시다.